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필수 어플 추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간의 이동 시에 샌드 애니웨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걸 소개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개의 어플을 더 추천드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사용법을 올려드리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어플은 특이한 점이 이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있는 드라이브, 뭐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용량이 좀 많이 남으시는 분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뭐 파일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인터넷과 와이파이 속도만 보장된다면 무선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유선만큼 또는 유선 이상의 속도까지도 보여줍니다. 유선 연결의 속도를 전부 다 내기 위해서는 따로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든지 뭐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와이파이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설치 방법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핸드폰에 CX 파일 탐색기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줍니다. 저는 미리 다운이 받아져 있으니까 요거는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로 들어왔으면은 제가 뭐 사용하고 있던 저장소가 얼마나 되어 있다 간단하게 분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에 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 클릭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네트워크에서 액세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 노란색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무작위 비밀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해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무작위 비밀번호를 해제한 다음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비밀번호의 변동성을 갖고 싶다 이럴 때에는 이 무작위 비밀번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무작위 비밀번호를 따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핸드폰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컴퓨터에서는 여기 주소창을 클릭해 주시고요. 핸드폰 화면에 있던 요 FTP 땡땡 있던 요 숫자들 있죠. 요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그리고 암호까지도 전부 다 입력을 해주면 이제 로그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랜덤 생성이 아니라 암호를 고정적으로 쓰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암호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 그게 아니라 무작위 비밀번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체크를 해제하고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그냥 갈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핸드폰에 접속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로 들어가면은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파일들이 전부 다 뜨게 되는 거예요. 카메라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있고요. 뭐 옮기고 싶은 파일을 선택해서 내 컴퓨터로 곧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네트워크 드라이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연결까지만 한 거고, 요거를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내 PC를 눌러주면은 위쪽에 미디어 서버 연결,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네트워크 위치 추가 이렇게 있어요. 네트워크 위치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눌러주면은 여기에 방금 보고 있던 요 FTP 땡땡 요거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여기에 익명 로그인 요거는 켜주세요. 그대로 다음으로 진행한 다음에 요 네트워크 위치 입력은 본인의 핸드폰 기종 요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하면은 요렇게 바로 이름이 비슷하게 뜰 거예요. 아까처럼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로그온을 하면은 이렇게 드라이브가 아까와 같이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러면 아까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기 S21이라고 폴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드라이브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요거를 눌러놓은 다음에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S21의 저장 공간으로 지금 접속을 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서비스 중단을 누른 다음에 이 S21 플러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일단 1차적으로 비밀번호를 통해서 걸러주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시작을 누르지 않으면은 이 핸드폰 저장 공간에 어차피 들어올 수가 없다는 점, 이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제가 랜덤 비밀번호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속을 할 때마다 핸드폰을 보고서 입력을 해줘야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속도 테스트를 해보자면 2.59GB짜리 파일을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건 3분이었다고 나왔는데 사실상 체감은 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6기가 정도의 파일이 30초 정도 만에 옮겨졌어요. 참고로 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속도와 와이파이 공유기의 속도 두 가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환경은 500메가 인터넷과 500메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공유기 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네트워크 드라이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요거의 장점은 인터넷 속도와 와이파이 속도만 보장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요런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파일에 미리 보기가 안 됩니다. 요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거나 뭐 날짜로 추정을 해야 된다는 점, 또 처음에 연결했던 그 와이파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5GHz 대역대 와이파이와 2GHz 대역대의 와이파이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공유기인데, 제가 5GHz 대역으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요 5GHz 요걸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서 같은 공유기라고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2GHz 대 요거를 사용한다면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요런 점만 좀 불편하다, 이거 외에는 속도도 충분하고 정말 장점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텔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